안녕하세요. 동아, 메담 쌍둥이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약 한 5개월 정도 암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나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5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그 암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됐어요. 암을 처음 발견했을 때가 11월 초거든요. 11월 초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혈변을 한 7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했었고요. 혈변이 처음엔 있었고, 그게 이제 점점 7개월 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차츰 해서 좀 증가가 됐고, 잦은 이젠 그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 4,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심지어 그 확정받기 전까지는 한 20번에서 25번까지를 혈변을 계속 조금씩 봤습니다. 변을 많이 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극이 오더라고요. 화장실을 가게끔. 근데 크게 큰 변은 못 보고 그렇게 혈변을 조금 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말기쯤 됐을 때 굉장히 고온이랑 허리 통증이 엄청나게 그때부터 심해졌어요.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구부려서 자기 시작하다가 그 11월 4일 날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11월 말까지 급격하게 허리가 너무나 아파서 아예 눕지를 못하는 상황이랑 잠을 잘 수 없는, 그리고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골반, 그 다음에 허벅지까지도 굉장히 통증이 유발돼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을 그렇게 받고 나서 저는 조그마한 희망으로 오진이겠지 생각에 한국 왔는데 이제 여지없이 이제 그 직장암 사기, 그 다음에 전임만 이제 4-5군데가 넘는 그런 이제 좀 많이 심각한 상태로 이제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직장암 전문의 분이 암은 확실히 맞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병동으로 우선 들어가자 했는데, 조직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수술을 하려면은 전이가 돼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전이가 되는 동시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고요. 수술 부위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되기 때문에 항암을 시작해야지만, 항암을 시작해서 조금씩 없어져야 되지만 없어져야 돼서 수술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항암을 시작하는데, 너무 그때는 항암이고 직장암이고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잠을 거의 한 달 동안 잘 못 잤어요. 눕지를 못하니까 거의 앉은 자세, 건 90도에서 한 80도 정도 되는 항상 그런 자세만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한 가지, 잠만이라도 편히 잤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급격하게 호흡곤란,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너무 턱끝까지 올라가서 바로 그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그 마취성 그 진통제를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너무 호흡이 차기 때문에 그때는 공기를 강제적으로 산소 호흡기를 꼈어요. 그렇게 하고 항암을 시작하고, 항암이 저 같은 경우는 12주로 2주에 한 번씩 받는, 꼭 12차로 돼 있어요. 12주가 아니라 12차인데 2주에 한 번씩. 1차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팠어요. 1차 받을 때까지만 해도 허리 통증이 있었고 잠도 잘 못 잤고, 대신에 이제 그 마약 진통제 때문에 잠은 좀 잤지만 통증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암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케모포트라는 이거를 이제 집어넣게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항암을 넣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1차 때까지만 해도 항암 부작용이 전혀 없었어요. 음식도 잘 들어가고 울렁증이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그리고 얼굴 보면은 얼굴 트러블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위 환자분들도 항암하는 거 맞냐 할 정도로. 그러면서 2차 들어가고 나서부터 슬슬 이제 허리가 안 아파지면서 호흡도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그때부터 이제 항암이라는 게 뭔지 오더라고요. 항암 부작용들이 이제 뭐 구토 증상이나 어지럼증, 그 다음에 이제 손톱 발톱, 이제 괴사라고 해가지고 손톱 발톱이 금방 좀 검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손끝이 이제 좀 차가워지는, 보통 차가운 게 아니라 끊어지듯이 차가워짐이 되고 추위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퇴원보다는 제가 지금 너무 허리 통증이랑 호흡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좀 잡고 싶었는데,
다행히 항암 2주차 때 다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2주차 끝나면서 이제 자택으로 이제 가서 2주에 한 번씩 이제 항암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항암에 이제 그 힘든 게 이제 오더라고요. 다들 이제 아는 항암이 오기 시작하면서 얼굴 뒤집어지고 식욕 안 땡기고 그리고 3차, 4차, 5차 이렇게 하면서 점점 쌓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주에 한 번씩인데 일주일 동안은 거의 반 죽어 있어요. 너무 항암이 처음 들어갈 때 너무 세거든요. 일주일 동안은 계속 누워서 먹고 약 먹으면 거의 쓰러지고 그렇게 일주일이 끝나면 일주일 후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괴사 손끝이나 발끝 정도 이제 일어나고 얼굴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서 굉장히 모르게 이제 조그만 거에 좀 신경질이 약간씩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끝이랑 발끝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아프다 보니까 운동 자체가 거의 힘들어요. 특히나 발끝 같은 경우는 피까지 날 정도로 돼가지고 걷는 것도 거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다행인 거는 그 주치 교수님도 젊어서 아파서 그런지 그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빨랐지만 나아지는 속도도 굉장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수술할 수 있는지인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너무 범위가 크대요. 저 같은 경우가 전이된 데가 너무 크고 광범하기 때문에 수술은 지금은 불가능하다. 완치도 솔직히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항암으로 최대한 나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주치의 말 듣고 계속해서 항암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8차쯤 됐을 때 주치의는 이제 항상 나아지고 있다는데 제 몸도 이제는 허리도 이제 많이 나아져가지고 이제는 누워서도 이제 잘 자고요. 그다음 지금처럼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 암 걸렸으니까 당연히 항암해야 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주치의가 하는 것도 알겠는데 과연 나 같은 이제 사기 암에 그다음에 전이가 5군데 이상 된 사람은 과연 몇 년 동안 항암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주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그 항암 전문 통원 치료실이 있어요. 거기 있는 간호사분들이 보통 경력들이 꽤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저랑 이제 좀 알게 되신 이제 9년차 간호사분이 거기 계셨는데 제가 물어봤죠. 저 같은 경우 케이스는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좀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그분이 한 5년 정도 걸린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년만 돼도 나을 수만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저는 기다릴 수 있는데 이제 슬슬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무의미하게 지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 몸이 빨리 낫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그마한 희망을 갖게 된 게 뭐냐면 항암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2주에 한 번씩 항암을 받는데 혹시 몸이 많이 좋아지면 이 항암 패턴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즉 2주에 한 번을 3주에 한 번이든 4주에 한 번이든 그렇게 좀 이렇게 약간 시간을 늘려가지고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많이 좋아지면 그렇게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충분히 그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이제 잠잠해지고 자가격리가 없어지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 정도가 된다면은 그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암에 걸렸을 때 당연히 그 암에 대해서 대처도 잘해야 되지만 절대로 우울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암이라는 게 솔직히 일을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꾸준히 할 수 없고 제 일 말고 다른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용만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손님을 안 받더라도 경영만으로도 돌아가게 되는 환경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피치 못하게 저 형이 들어가지만 제가 꾸준히 항암을 많이 노력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텀이 길어진다면은 그리고 비행기가 자격이 없이 바로 입국 가능하게 된다면은 저는 바로 그렇게 하면 움직일 거예요. 암이 완쾌가 되고 안 되고는 당연히 저는 된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숨을 쉬면서 일할 수 있고 그런 긍정 에너지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목표가 올해는 열심히 치료에만 집중하고요. 그리고 그 간호사분이 말한 것처럼 항암이 그렇게 텀이 만약에 가능하게 되고 그런 이제 비행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아마 베트남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당연히 열심히 영상 촬영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도 저 나름대로 취미도 가져보고 암이라고 그렇게 나약해지지 않으려고요. 형이 있으니까 기대는 면이 너무나 세요. 아무래도 옆에 누군가가 도와주니까. 근데 이제 형이 없어짐으로 동시에 이제 저 혼자 움직여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단단한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다 하면서 몸에 늘어지는 텐션들을 좀 잡아 올리려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확실히 음식을 적게 먹게 되면 힘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열심히 먹고 그날을 기약할 때까지 열심히 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